존경하는 52만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 박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의 K2 리그 승격 추진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파주시를 대표하여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파주시가 추진 중인 K2 리그 승격에 대해서 예산, 시기, 공공효과, 절차적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파주 시민축구단의 K3 리그 총 운영 수익은 24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 출연금은 23억 원, 도비 보조금은 5천만 원이며 광고 수익과 기타 수익을 포함한 자체 수익은 6,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축구단 전체 예산 중 약 95.3%가 시 출연금이며 자체 수익은 2.6%에 불과하여 전적으로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K2 리그는 상위 프로리그로서 더 높은 운영 기준과 재정 부담을 요구합니다. 프로리그 진출 시 예상 지출 금액은 총 80억 원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예상 출연금이 기존 23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급증하며 파주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 증액된 예산은 매년 반복적인 고정 지출로 결국 시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가까운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 지자체는 2부 프로리그 진출 당시 시의회 예산 통과를 위해 5년간의 자립구단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5년간 총 55억 원의 시 보조금을 받고 이후 자립구단으로 독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매년 5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및 미지급 부채 몇십억 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지자체 프로축구단이 자체 수익은 미미하고 증액을 통해 구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립구조 측면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김포시의 경우에도 2022년 56억으로 시작해 2023년 65억, 2024년 79억, 2025년 81억, 점차 더 많은 지자체 재정을 증액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립구조를 갖추지 못한 구단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자체 대부분의 프로리그 축구단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매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명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승격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파주시민축구단을 프로리그로 전환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 원의 공공재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가치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프로리그 축구단에 쓰이는 예산 대부분은 외부 선수 영입을 위한 고액 연봉과 훈련을 위한 시설 유지비야 사무국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쓰입니다. 기존 출연금에서 증액되는 예산을 제하면 연간 약 37억 원의 예산이 시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구조로 결국 프로리그 축구단은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부담만 시민이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산의 구조는 축구단에 37억 원이 쓰인다면
결국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 37억 원이 매년 쓰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운정신도시 A0 블럭의 경우 공공용지 매입 후 5년간 주차장 및 물놀이 시설로 임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에 대한 시민 요구는 그 이전부터 있었으나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획조차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프로리그 축구단의 운영에 쓰는 것보다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한 문화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늘려서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TV 생중계에 파주시 프로리그 축구단의 이름이 거론되면 시의 브랜드 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날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파주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할 때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시기 절차의 타당성입니다. 최근 파주시민축구단의 관중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료 관람으로 관람 수익은 없는 상태이며 민간 후원이나 광고 유치 기반도 취약하여 자립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K2 리그라는 상위 프로리그의 높은 운영 기준과 재정을 부담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김포FC는 2022년 K2 리그 진출 이후 약 2~3년 만에 재정 안정화와 자생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전국 유일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포FC K2 리그 진출에 대한 첫 번째 동의안은 김포시의회에서 운영비 대비 연간 재원 확보 체계가 불충분하다라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명확한 민간 수익 계획을 수립하고 프라닭치킨 메인 스폰서 확보 등 광고, 스폰서, 굿즈 개발 등 후원 구조를 구체화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을 설득하고 두 번째 동의안이 통과되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포FC를 제외한 대부분의 K2 리그에 소속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공공 재원을 투입함에도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지자체도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K2 리그 진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역시 K2 리그 승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나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자체 수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공한 사례인 김포FC보다 더 많은 관객 수익을 잡는 등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수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K2 리그 승격은 단순히 내부 판단이나 희망사항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지표와 수익구조 제시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가 K2 리그 진입과 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수십억 원을 집행하면서도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광고주와 스폰서 등 확보된 수익 구조가 있는지, 또한 중장기 재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 K2 리그 승격을 통해 파주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보다 축구단의 프로리그 진출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 수익 구조와 관중 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왜 지금 K2 리그 승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였는지 K2 리그 승격 추진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나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등 의사 결정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파주시가 해야 할 일은 파주 시민축구단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자립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수요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K2 리그 진출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고정 예산이 투입되는 리그 승격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시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생활체육 지원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우선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목동동 953번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체육문화 기반 시설로 건립하여 해당 공간이 세대 간 소통 창구로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구 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농기계 임대 사업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 역시 예산 부족을 사유로 현 상황에서는 확대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시민의 오래된 수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우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에 우선 쓰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생활체육 분야 단체에서 지원과 시설 확충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체육회에는 39개의 종목별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체육 종목도 다수 존재합니다. 생활체육인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K3 리그에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수요 확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거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 지원, 관람 이벤트나 가족 단위 티켓 패키지 판매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파주 스타디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도입 등 팬층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후원 유치 등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 기반이 갖추어지고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을 때 리그 승격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 또한 파주 시민 축구단의 K2 리그 승격을 향한 열망과 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K3 리그에서의 기반과 시민의 수요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가치는 시민이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신뢰받고 공공의 자원은 시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파주시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며 김경일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파주시민축구단 K2 리그 진출에 관련된 시적 답변이 다소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친다고 생각되어 보충 질문을 통해 핵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사항입니다. 첫째, 파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자체 수익 비중을 32%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2 리그 소속 구단 중 이미 유사한 계획을 수립했던 타 지자체들도 매년 50억에서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자 운영을 지속하며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만이 유일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파주시 수익 모델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시에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자체 수익 산정 근거와 타 지자체와 어떤 차별점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이 단순한 스포츠 단체 운영이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 공공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10여 년이 넘는 다른 지자체의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각 분야별 구체적 기대 효과와 사례, 그 근거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셋째, 시에서는 시기와 재정 여건을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K2 리그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집행 이전에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기 문제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주시가 제시한 타 시도 유사 사례 분석,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축구단 내 프로축구팀 추진단 구성 등은 결국 내부 검토 수준에 불과하며 시민 설명회는 정책 결정을 전제로 한 사후 통보성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양한 시민 의견, 특히 실질적인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정책을 관철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 추진 방식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 입장과 인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는 결국 시민의 수요에서 출발합니다. 본 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지 볼거리를 넘어 살거리를 만드는 공공투자가 되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